북한의 화성 15형 발사 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일본의 경우 미사일 도입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속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정국 차장, 먼저 주변국들의 움직임, 일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요, 처음으로 북한을 직접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도입했다고요? 그런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네. 일본에서 저런 보도가 나온 거는 미국과의 동맹 차원에서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압박을 하는 것이 중국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상태로 계속 이 상태로 중국이나 러시아 너네가 계속 방치해 놓으면 옆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한국 네. 아니면 주변국의 어떤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핵 개발을 자체적으로 핵 개발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무력의 강도를 높이는 거를 막을 수가 없다. 왜냐면은 자국 국민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 달 전에 그 북한의 미사일이 거의 관통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쨌든 자국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그 명분은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평화헌법에서는 공격을 받은 경우에 방어용으로만 어떤 무기를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네. 일본 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이 틈을 타서 일본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보유 방침을 확정하고 네. 미국과 함께 일본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자위대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게 존재 목적인데 지금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도입했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숟가락을 얹겠다는 건가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미사일 기지를 공격해서 일단 네. 방어를 하겠다는 그런 논리로 나갈 겁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논리 자체는 목적 자체는 북한뿐만 아니고 북한을 핑계대고 중국이 만약에 센카쿠 열도를 강제 점령을 하면 네. 일본 입장에서는 해병대를 상수시키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공군기가 공대지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지대지 미사일을 쏴가지고 중국으로 격탈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북한을 핑계대고 네. 중국의 공격 또는 또 러시아하고도 국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일본이 전수방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상대편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네. 그런 국가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지금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기 위해서 도입한다는 그 미사일, 도대체 어떤 미사일일까요? 바로 제즘 ER 미사일입니다. 보겠습니다. 니가타현에서 북한까지 최대 사거리가 1000km 가까이 됩니다. 원래는 한 300~400km 사거리의 미사일이었는데 최근에 개량된 제즘 ER 미사일 사거리가 무려 1000km까지 날아갑니다. 1000km라고 하면은요, 북한의 레이더가 채 작동하지 못하는 거리 밖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자, 제즘 ER 미사일. 왜 제즘 ER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일본은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 네. 우리 많이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 타우러스 미사일하고 거의 흡사한 겁니다. 네. 성능이나 관통력, 위력 대부분 이제 흡사하고 지금 이제 생긴 걸 보고 있는데 생긴 게 스텔스 디자인 돼가지고 네. 미사일은 날아가는데 미사일이 레이더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km 밖에서 쏜다면 당연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북한이 일본 전투기를 못 보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나면 그렇죠. 또 미사일 자체도 스텔스로 생겼기 때문에 네. 날아오는 것도 판단을 할 수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미국에게 좀 섭섭한 것이 네. 우리가 타우러스를 도입하기 전에 사실은 제즘을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한국을 못 믿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게 제점을 팔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호주에게 팔았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안 팔고 네. 지금 일본에게 판다고 그러면은 이 한국을 도대체 뭐로 생각하는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제점의 오차는 한 2m 정도. 그렇군요. 1000km 밖에서 2m를 명중시킬 수 있으니까 네. 대단한 그런 위력이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F-15 전투기 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 우리한테 안 팔아서 협소건 하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즘보다도 타우러스가 성능이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타우러스 그런 사거리는 재즘 ER이 더 길고요. ER은 익스텐디드 레인지이기 때문에 네. 원래 재즘은 370km짜리고 네. 우리가 샀으면 370km 샀을 겁니다. 아. 근데 타우러스는 500km거든요. 그렇죠. 1000km 밖에서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500km면 되는데 네. 우리는 독일에서 기술을 다 전수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마 조금 있으면 국산 타우러스가 나올 겁니다. 국산 타우러스가 나올 예정이고 굳이 우리가 1000km짜리 미사일을 가질 이유는 없죠. 근데 미국이 그래서 한국에게 안 팔았던 거예요. 한국은 기술을 복제해서 다시 또 생산해서 또 팔 거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경쟁자가 될 거다. 네. 이렇게 해서 안 팔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네. 뭐 기술력이 좋은 걸 갖고 왜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일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었죠. 최근에는 미국이 북한 도발에 빌미를 주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신인규 대표님, 러시아에서도 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어떤 움직임입니까? 이제 두만강 바로 건너편이 블라디보스토크 아니겠습니까? 네.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네. 근데 태평양 함대에도 또 역시나 그 해병대가 있는데 네. 그 해병대 한 1000여 명이 지금 두만강 건너편에서 전차를 동원해서 지금 대규모 상륙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네. 지금 정보가 있고요. 또 그 사할린에서 또 더 위로 올라가고 캄차카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는 아예 기계화 부대가 기동 훈련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시베리아 군광구라고 하는 큰 우리로 치면 뭐 1군, 3군 이렇게 할 때 그 군, 그런 포스타급이 지휘하는 큰 군대가 있거든요. 네. 시베리아 군광구 전체가 지금 이 시베리아 지역, 사할린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북한하고 관계 있지 않느냐라는 관측인 것이죠. 북한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김종근 실장님. 아니, 중국이 북중 국경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러시아 해병대가 북한과의 경계 지역에서 훈련을 한다.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뭡니까? 러시아도 네. 북한 체제가 무너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에 돈이 없어서 러시아 무기를 살 수가 없었고 네. 또 유엔 제재 하라서 러시아가 무기를 팔 수도 없습니다만은 북한 경제가 회생되면은 네. 러시아 무기를 가장 많이 사줄 네. 몇 안 되는 러시아 무기 체계로 만들어진 나라고 북한의 공장이고 모든 산업시설이 네. 구소련이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개보수할 수 있는 나라도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네. 철도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의식하고 있는 거군요. 러시아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체제가 무너지나 그다음에 미국이 공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그걸 관심을 가지고 러시아도 이제 만약을 위해서 이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이 얼마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얄밉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미국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Такое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специально все делалос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Ким Чен Ын сорвался и предпринял очередное такое авантюрное действие. Мы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черкивали, что санкционный нажим, по сути дела, исчерпан. 자, 그래도 우리 한미 연합 공중훈련 대규모로 실시되는데 러시아군의 1000명 해병대가 훈련을 한다. 규모로 봐서는 어떻게 좀 의미가 있는 정도의 규모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라고 시위나 의사표시 정도를 하는 정도인가요?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기로 양해약서를 맺었습니다. 네. 실제로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벌써 한 2, 3년 전에 맺었거든요. 네. 만약에 현재 북한이 유엔 제재하면 아니면 러시아군이 북한군하고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할 정도로 러시아하고 북한과 관계가 굉장히 좀 네. 이게 진전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러시아가 과거 이제 소련이었죠. 소련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물론 그 유럽에서는 2차 대전 때 굉장히 큰 전투를 치르고 큰 공을 세웠는데 이 태평양 지역에서 거의 마지막에 숟가락을 들이밀고 네. 우리 한반도를 분할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혹시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네. 중국이 지금 그 북한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도 사실은 신속하게 들어와서 네. 친중 정부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때 러시아도 또 자기네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분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
소위 말해서 열강들이 갑자기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개입할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의 움직임, 우리 미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를 다시 한번 들춰보고 과거와 같은 일은 있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지금부터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